마음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눈길이 가는 카드가 2개 있다면 2개 모두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소품으로 선택 도와드릴게요. 일 번 고르신 분들 늦어진 연락이 완전히 끊긴 건 아니네요. 답은 오는데 처음부터 속 시원하게 다 말하진 않아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번 분들 이야기는 9월보다 10월에 더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들으면 그때 그 말이 이거였구나 싶은 장면이 나올 수 있네요. 하늘빛 연편지가 끌리신 이유는요, 지금 기다리는 소식이 직접 얼굴 보고 듣는 말보다 문자, 전화, 알림 전달받는 말로 먼저 들어오기 쉬워서 그래요. 누군가가 길게 설명하기 전에 짧은 신호부터 옵니다. 1번 분들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이건 완전히 끝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늘 내일 바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중간에 한 번 더 기다림이 있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는 게 사람 연락이라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내가 잘못했어.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깔끔하게 오는 모습은 약해요. 처음에는 가볍게 옵니다. 잘 지내? 요즘 어때? 갑자기 생각났어. 그때 말인데 혹시 시간 돼?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1번 분들이 그 연락을 너무 오래 기다렸다면 그 짧은 한마디에 마음이 확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연락이 온다는 것과 관계가 제대로 돌아온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상대가 진짜 책임질 마음으로 연락한 건지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찔러본 건지 봐야 해요. 상대가 잘 지내? 라고 오면 바로 긴 답장 보내지 마세요. 응, 너는? 정도로 짧게 가도 돼요. 상대가 진짜 할 말이 있으면 다음 말을 꺼내요. 상대가 할 말도 없는데 그냥 던진 거면 거기서 흐려집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오래 기다린 사람일수록 처음 연락해서 자기 마음을 다 풀어놓으면 손해예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 너 기다렸어. 왜 이제 연락해? 이런 말이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참는 게 좋아요. 상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 건지 확인부터 해야 해요. 1번 분들 카드에서 제일 먼저 보이는 건 하늘에 떠 있는 연이에요. 연이 멀리 떠 있는데 줄이 끊긴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연락, 답변, 돈, 결과가 아예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손으로 확 당겨서 당장 내려오게 만들 순 없어요. 상대가 움직여야 하고 담당자가 처리해야 하고 중간 사람이 말해야 하고 일정이 지나야 해요.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끝이면 내가 이렇게 신경 쓰일 리가 없는데. 분명히 뭔가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죠. 핸드폰을 자꾸 봤을 수도 있고요. 메일함을 새로 고침했을 수도 있고요. 통장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상대가 읽었는지 접속했는지 마지막 말이 뭐였는지 계속 떠올렸을 수 있어요. 옆에는 오래된 약속이 보여요. 이건 새로 생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전에 말이 오갔던 일이에요. 예전에 약속했는데 미뤄진 일, 받기로 했는데 아직 못 받은 돈, 소개나 제안이 있었는데 흐지부지 된 일, 관계에서 서로 모른 척하고 있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가족 사이에서 꺼내야 하는데 계속 피한 문제, 이런 게
다시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돈으로 보면요. 예전에 월말에 줄게라고 했던 돈이 있어요. 그런데 월말 지나고 다시 다음 달로 밀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가 반복됐을 수 있죠. 이런 경우 9월에는 또 한 번 애매한 말이 올 수 있어요. 이번에 좀 정리되면 보낼게. 나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 며칠만 더 기다려줘. 이런 말이요. 여기서 1번 분들은 꼭 날짜를 받아야 해요. 며칠만은 답이 아니에요. 10월 며칠까지 얼마가 답이에요. 전화로 들었다면 문자로 남기세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10월 며칠까지 얼마 보내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말이 차갑게 보일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돈 문제는 흐리게 말할수록 관계가 더 상해요. 분명히 해야 오히려 덜 상합니다. 일이나 회사 문제로 보면 회신 지연이 보여요. 지원한 곳에서 결과가 늦거나 회사 안에서 결정이 미뤄지거나 담당자가 답을 안 주거나 계약서가 아직 안 오거나 결제가 멈춰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9월 초에는 이런 말이 올 수 있어요. 아직 내부 검토 중이에요.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이번 주 안에 확인해 볼게요. 서류 하나 더 필요해요. 일정이 조금 밀렸어요. 이 말 들으면 답답하죠. 근데 완전 거절은 아니에요. 1번 분들은 거절보다 지연이 강해요. 다만 조용히만 있으면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정중하게 확인해야 해요. 진행 상황 확인 가능할까요? 제가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결과 안내 일정이 정해졌을까요? 이렇게요. 감정 빼고 사실만 묻는 게 좋아요. 가족 문제로 보는 분들은 누군가가 속사정을 늦게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언니, 이모, 친척, 집안 어른, 가까운 여성 인물 쪽이 보여요. 처음에는 말을 돌릴 수 있어요. 너한테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 사정이 있었어.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이런 식으로요. 그 말을 듣고 1번 분들은 화가 날 수 있어요. 왜 이제 말해? 그때 말했으면 됐잖아. 나만 바보 된 거야? 이 마음이 올라올 수 있죠. 근데 그 자리에서 바로 터트리면 핵심을 못 듣습니다. 끝까지 듣고 필요한 것만 물어보세요. 누가 결정했는지, 돈이 들어가는지, 내가 해야 할 게 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이 네 가지만 확인하면 돼요. 현재 자리에 기다림이 있어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배가 아직 안 온 모습이에요. 내가 발 동동 구른다고 배가 빨리 오진 않잖아요. 지금 1번 분들이 딱 그래요. 내가 불안하다고 10번 연락해도 일이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가 부담을 느끼거나 내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고요. 딱 한 번 필요한 말만 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9월 초에는 말이 흐릴 수 있어요. 9월 중순에는 누군가가 귀띔하거나 작은 연락이 올 수 있어요. 9월 말부터 10월 초에는 더 구체적인 말이 나옵니다. 10월 중순 전후에는 내가 계속 기다릴지, 정리할지, 다시 요청할지 판단할 수 있어요. 1번 분들한테는 9월보다 10월이 더 중요합니다. 숨은 쪽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꼭 악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입장이 있어요. 체면도 보고, 돈도 보고, 주변 사람 눈치도 보고, 자기 손해도 계산해요. 그래서 처음 말하는 내용이 전부가 아닐 수 있어요. 처음에는 예쁘게 말하고, 나중에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해놓고, 나중에 근데 이 부분은 하고 덧붙일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첫 말을 다 믿지 마세요. 첫 연락은 문을 여는 소리예요. 진짜 내용은 두 번째 질문에서 나옵니다. 연애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연락한 거야?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이 말 하나로 상대 태도가 보여요. 상대가 진심이면 더 말합니다. 상대가 가볍게 온 거면 농담으로 넘기거나 말을 흐려요. 돈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정확히 언제 가능할까요? 일부라도 먼저 가능한 금액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날짜를 문자로 남겨도 될까요? 이렇게요. 일이라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기다리면 되는 건지, 추가로 준비할 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질문이 좋습니다. 상대가 책임 있게 답할 수밖에 없어요. 후반에는 정화수기도가 나와요. 이건 마음 안정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추상적으로 말 안 할게요.
현실적으로는 이거예요. 밤에 감정 올라왔을 때 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술 마시고 전화하지 마세요. 불안해서 친구 여러 명에게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같은 점을 계속 보듯이 확인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마음만 더 엉킵니다. 오늘 밤에 깨끗한 물 한 그릇 떠놓고 앉아보세요. 그리고 길게 빌지 마세요. 제가 기다리는 답을 정확히 듣게 해주세요. 딱 이 정도면 돼요. 정성을 들인다는 건 마음을 정리해서 실수를 줄이는 일이기도 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놓칠 말도 덜 놓쳐요. 옆에는 할머니가 도와요. 이건 경험 있는 사람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나이 있는 여성 엄마 같은 사람, 언니, 이모, 오래 일한 선배, 행정 처리 잘하는 사람, 돈 계산 정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도움됩니다. 그 사람 말이 달콤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믿지 말고 확인해. 돈 얘기는 정확히 해. 기다릴 날짜를 정해. 네가 먼저 길게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듣기엔 차가워도 지금은 맞는 말이에요. 1번 분들은 위로만 따라가면 안 돼요. 정확한 말을 들어야 해요. 잘 될 거야 보다 언제 확인할 거야가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더 볼게요. 연애에서 1번을 고른 분들은요, 상대가 연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연락이 여러분 기대만큼 깊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엔 농담처럼 안부처럼 지나가듯 옵니다. 그 사람은 본인도 확실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나는데 책임질 자신은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분들은 먼저 관계 이름을 정하지 말고 상대 행동을 보세요. 상대가 약속을 잡는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는지, 지난 문제를 언급하는지, 미안하다는 말 뒤에 행동이 있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그냥 보고 싶다만 하면 약해요. 언제 볼 수 있어? 까지 와야 현실입니다. 썸이나 애매한 관계라면 상대가 갑자기 다시 다정해질 수 있어요. 근데 1번 분들은 그때 휘둘리면 안 돼요. 며칠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최소 두세 번의 행동을 보세요. 연락이 이어지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오는지 확인해야 해요. 돈으로 보면요. 잊고 있던 환급, 정산, 미수금, 예전 거래, 빌려준 돈, 수당 쪽이 보여요. 큰 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기보다 늦어진 돈이 일부 정리되는 쪽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확인하면 더 빨라질 수 있어요. 단 감정 섞어서 왜 안 주세요? 하지 말고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능 날짜 알려주세요. 이렇게 짧게 가세요. 사업이나 프리랜서 일이라면 예전 고객이나 예전 거래처에서 다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한동안 조용했던 사람이 혹시 다시 가능하세요? 하고 연락할 수 있고요. 예전에 문의만 하고 안 했던 사람이 다시 묻는 모습도 있어요. 근데 조건이 처음부터 좋진 않을 수 있어요. 단가를 깎으려 하거나 일정이 빡빡하거나 본인 편한 조건만 말할 수 있어요. 1번 분들은 여기서 바로 받지 말고 조건을 조율해야 해요. 그 일정이면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범위까지는 가능하고 추가는 별도예요. 이렇게 말해야 손해를 줄여요. 직장에서는 결과 대기 중인 분들에게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합격 여부, 면접 일정, 내부 이동, 프로젝트 재개, 평가, 계약 연장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확정 전 단계의 연락일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조율 중이에요. 추가 면담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중간 단계예요. 10월에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가족 쪽은 집안에서 미뤄둔 돈 얘기나 건강 관련 연락, 어른의 부탁, 형제자매 사이 조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꺼내는 일이 보입니다. 1번 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감정 반응보다 내용 확인이 먼저예요. 돈이 필요한지, 내가 가야 하는지, 서류가 필요한지, 누구와 상의해야 하는지, 이 네 가지를 보세요. 결과 쪽에는 수확 직전에 카드가 있어요. 완전히 빈손은 아니에요. 기다린 만큼 뭔가는 옵니다. 다만 기대한 크기보다 작을 수 있어요. 연락은 오는데 내가 원하는 대답이 전부는 아닐 수 있고, 돈은 오는데 일부일 수 있고,
결과는 나오는데 조건부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중요해요. 이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모르는 상태가 끝나는 게 먼저예요. 수회는 칠성씨님이 계세요. 칠성씨님은 밤에 생각을 많이 보세요. 1번 분들은 밤에 마음이 많이 흔들려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 누우면 그 사람 생각나고 그 돈 생각나고 내가 잘못했나 싶고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싶죠. 그럴 때 핸드폰 잡지 마세요. 밤에는 메모만 하세요. 다음 날 낮에 다시 읽고 필요한 말만 보내세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처방이에요. 1번 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9월에는 애매한 말이 먼저 와요. 10월에는 더 구체적인 답이 와요. 끊긴 게 아니라 늦은 거예요.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면 안 돼요. 연락은 목적을 확인하고 돈은 날짜를 확인하고 일은 문서나 기록을 확인하세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기다리는 소식을 사람, 돈, 일 이렇게 세 칸으로 나눠 적으세요.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한 가지를 골라서 이번 주 안에 짧게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연락이 오면 바로 답하지 말고 한 번 읽고 숨 한 번 쉬세요. 마지막으로 밤에는 중요한 답장 보내지 마세요. 아침이나 낮에 보내는 게 훨씬 좋습니다. 1번 분들 소식은 늦지만 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하진 않지만 실마리는 보여요. 그 실마리를 잡을 때 감정이 아니라 확인으로 잡아야 여러분이 덜 다쳐요. 마음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1번 분들은 댓글에 기다리는 소식을 한 줄로 남겨보세요. 길게 쓰지 말고 딱 한 줄이면 돼요. 말이 짧아지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이번 고르신 분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면 늦어요. 사람, 장소, 방식이 바뀌면서 새 소식이 들어오네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분들 이야기는 처음엔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만 할게요. 흑빛 보따리가 끌리신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이 전부 들고 가려고 해서 그래요. 가져갈 것과 내려놓을 것을 나눠야 새 소식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식은 편안한 소식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필요한 소식이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계속 버티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나옵니다. 맨 앞에 길을 떠나는 사람이 보여요. 이건 이동이에요. 실제 이동일 수도 있고요. 마음의 이동일 수도 있어요. 회사 이동, 부서 변경, 이직 준비, 이사 고민, 관계 정리, 사업 방향 전환, 가족과 거리 두기, 돈 쓰는 방식 변경,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번 분들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도 되나? 이 사람하고 계속 가도 되나? 이 일 계속 붙잡는 게 맞나? 돈이 이렇게 계속 나가도 되나? 내가 왜 자꾸 남의 짐까지 들고 있지? 이런 생각이요. 그 생각은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뒤에 난파선이 나와요. 배가 이미 많이 상했어요. 처음에는 고쳐서 갈 수 있을 줄 알았죠.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사람이 바뀌면 나아질 줄 알았고, 시간이 지나면 풀릴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직장에서는 일이 계속 늘어나는데 인정은 적었을 수 있어요. 연애에서는 내가 계속 기다리고 맞추는데 상대는 편한 대로만 움직였을 수 있어요. 돈 문제에서는 매달 비슷한 구멍으로 돈이 새고 있었을 수 있어요. 가족 문제에서는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떠안았을 수 있어요. 사업이나 장사에서는 예전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데 계속 같은 방식으로 버텼을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남이 말해줘야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이미 이건 오래 못 간다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움직이려니까 겁이 났죠. 이미 들인 시간도 아깝고, 내가 참은 세월도 아깝고, 지금 놓으면 내가 진 것 같고, 떠난 뒤가 더 불안하고요. 9월, 10월 사이에 오는 소식은 이 고민을 더 미루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기존에 하던 일이 줄어들거나 늘어나고, 팀원이 빠지거나, 담당자가 바뀌거나, 상사가 새로운 기준을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아, 이제 진짜 준비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돈 문제라면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유지비가 늘거나 누군가에게 더 이상 돈을 쓰면 안 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동 결제가 여러 개 빠져나가는 걸 보고 놀라거나 누군가에게 매달 쓰던 돈이 너무 크다는 걸 알거나 안 되는 일에 계속 돈을 넣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관계라면 상대가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연락을 늦게 하고 약속을 흐리고 책임지는 말을 피하고 내가 불편하다고 말해도 대충 넘기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번 분들은 아, 이 사람은 내가 기다린다고 달라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보게 됩니다. 가족이라면 누군가가 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돈 부탁, 돌봄 부탁, 연락 부탁, 대신 처리해달라는 부탁. 처음엔 작은 부탁처럼 보이는데 결국 여러분 짐이 됩니다. 이번 분들은 여기서 바로 예스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보고 말할게. 이렇게 답해야 합니다. 현재에는 물동이가 나와요. 이건 크게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문제 하나만 보면 너무 억울하죠. 저 사람 때문에, 저 회사 때문에, 저 돈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전체를 보면 반복 구조가 있어요. 회사로 보면 사람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이 몰리는 구조예요. 연애로 보면 한 번 연락이 늦은 게 아니라 상대가 책임 있는 대화를 피하는 구조예요. 돈으로 보면 이번 달만 부족한 게 아니라 매달 같은 항목에서 세는 구조예요. 가족으로 보면 한 번 부탁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당연히 기대는 구조예요. 사업으로 보면 손님이 한 번 줄어든 게 아니라 지금 방식이 고객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구조예요. 이번 분들은 이 구조를 봐야 해요. 작은 증상만 고치면 또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 값이 많다고 이번 달만 아끼면 다음 달에 또 비슷해질 수 있어요. 연락 문제로 한번 싸우고 풀어도 상대가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또 힘들어요. 회사에서 한번 업무를 줄여도 시스템이 그대로면 다시 몰립니다. 숨은 원인에는 뿌리가 상한 카드가 있어요. 처음부터 기반이 약했거나 오래전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넘어온 책임일 수도 있고, 예전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내 자존감이 흔들린 뒤로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 걸 수도 있어요. 이번 분들은 지금 문제를 전부 자기 탓으로 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부족해서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일, 누군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 여러분이 떠안지 않아도 되는 짐이 있었어요. 이번 분들이 느끼는 피로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고 와서 지친 거예요. 내 짐도 무거운데 남의 짐까지 들고 있었어요. 상대 기분, 가족 걱정, 회사 책임, 돈 문제, 미래 불안까지 다 들고 왔죠. 그러니 몸이 무겁고 마음이 무겁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았을 수 있어요. 9월에는 현실 확인이 먼저 옵니다. 이때 듣기 좋은 말보다 불편한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조건은 어렵습니다. 예전처럼은 안 됩니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네가 맡아줄 수 있지? 이런 말이요.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을 깨워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던 걸 현실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아, 진짜 바꿔야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월에는 다른 문이 보입니다. 외부 제안, 다른 사람의 소개, 먼 곳의 연락, 새로운 공고, 온라인에서 본 기회, 다른 지역, 다른 분야, 다른 방식, 이런 게 보여요. 처음엔 낯설어서 겁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나?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처음 해보는 건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카드에서는 익숙한 자리가 안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익숙한 데서 계속 상처받고 손해봤다면 낯선 곳이라도 확인해야 해요. 후반에는 작두타기가 나와요. 이건 결정을 미루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작두 위에서는 발을 흐리게 디딜 수 없죠. 이번 분들은 9월, 10월에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계속할지 말지, 돈을 더 넣을지 멈출지, 연락을 이어갈지 줄일지, 그 사람을 믿을지 거리를 둘지, 지금 일터에 남을지 나갈 준비를 할지, 이걸 정해야 해요. 다만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돼요. 홧김에 사표 내고, 홧김에 차단하고, 홧김에 계약 끊고, 홧김에 돈을 다 빼면 나중에 수습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은 자료로 결정해야 합니다.
직장이면 현재 조건과 다른 조건을 비교하세요. 월급, 출퇴근, 업무량, 사람 성장 가능성, 계약 형태, 이걸 적어보세요. 연애면 상대가 실제로 한 행동을 적어보세요. 말고 행동이요. 돈이면 들어가는 돈과 돌아오는 돈을 적어보세요. 가족이면 내가 맡은 것과 다른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을 나눠보세요. 적어야 현실이 보입니다. 외부 변수에는 낯선 신이 있어요. 이건 익숙한 곳 밖에서 소식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외국 먼 지역, 다른 업계, 다른 플랫폼 온라인, 새 고객, 새로운 방식, 평소 안 하던 일, 이런 쪽이에요. 처음에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분들은 한번 확인해야 해요. 확인한다고 바로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만 보는 건 손해가 아닙니다. 직장이나 이직으로 보는 분들은 9월에 마음이 흔들리고 10월에 공고나 제안이 보일 수 있어요. 예전 동료가 연락해 줄 수도 있고 지인이 여기 사람 구한다더라 할 수도 있어요. 헤드헌터 연락, 다른 부서 이야기,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관련 말, 프리랜서 제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뛰어들진 말고 조건표를 만드세요. 현재 자리와 새 자리를 비교하면 답이 나와요. 사업이나 장사로 보는 분들은 기존 손님만 기다리면 늦어요. 새 고객이 들어올 길을 만들어야 해요. 상품 설명을 다시 쓰고 사진을 바꾸고 가격표를 정리하고 예전에 문의한 손님에게 짧게 연락해 보세요. 전에 문의 주셨던 내용 다시 안내 드려요. 이번 달에 이런 구성 준비했어요. 이런 식으로요. 큰 광고비 쓰지 말고 작게 테스트하는 게 좋아요. 이번 분들은 방향 수정이 먼저고 큰 확장은 나중이에요. 연애로 듣는 분들은 기존 방식이 안 맞아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맞추고, 내가 참는 관계라면 9월, 10월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바쁘다는 말만 반복하고 실제로 시간을 안 내면 그건 답이에요. 상대가 미안하다고만 하고 바뀌지 않으면 그것도 답이에요. 이번 분들은 기준을 말해야 해요. 연락이 이렇게 끊기면 나는 힘들어. 만날 생각이 있으면 날짜를 잡자. 애매한 관계는 오래 못하겠어. 이 정도는 말해야 합니다. 상대가 그 말을 듣고 움직이면 가능성이 있고 피하면 더 볼 필요가 줄어듭니다. 가족 문제로 듣는 분들은 남의 책임까지 떠안지 마세요. 누가 부탁했을 때 바로 알았어 하지 마세요. 내가 가능한 범위 확인하고 말할게. 이 말이 필요해요. 돈 부탁이면 금액과 갚을 날짜를 분명히 하세요. 돌봄 부탁이면 날짜와 시간을 정하세요. 서류 부탁이면 필요한 것과 마감 날짜를 확인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흐리게 하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봐요. 돈 문제로 듣는 분들은 새 수입보다 새는 돈을 먼저 봐야 해요. 구독료, 할부, 대출이자, 사람에게 쓰는 돈, 유지비, 안 되는 일에 들어가는 비용, 9월 안에 하나는 줄이세요. 10월에 새 선택지가 들어와도 새는 돈을 막지 않으면 효과가 작아요. 이번 분들은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돈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결과에는 고생한 만큼 챙기는 돈 카드가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지는 복은 아니에요. 짐을 줄이고 방향을 바꾸고 필요 없는 걸 정리한 뒤에 남는 보상입니다. 정산, 환불, 새 일거리, 추가 수입, 다른 조건, 더 나은 자리,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욕심내면 안 돼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지쳐요. 가장 손해가 큰 것 하나부터 줄이세요.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사람 하나, 돈이 가장 많이 새는 항목 하나, 시간을 제일 많이 잡아먹는 일 하나, 그 하나를 줄이면 숨이 트입니다. 수후에는 남산 신님이 계세요. 남산 신님은 방 안에 앉아서 생각만 하는 사람보다 밖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도와요. 이번 분들은 실제로 움직여야 해요. 산책이라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상담을 받고 공고를 보고 현장을 다녀오고 다른 곳에 문의해야 합니다. 혼자 생각만 하면 같은 생각만 돌아요. 밖으로 나가야 다른 답이 보입니다. 나는 갈 곳이 없는데요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갈 곳이 완성돼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의하면서 생기고 찾아보면서 생기고 사람에게 말하면서 생겨요. 나 요즘 다른 자리도 알아보고 있어.
혹시 이런 일 아는 데 있어? 이 조건이면 괜찮을까? 이렇게 말해야 정보가 들어옵니다. 이번 분들에게 오는 소식은 처음에는 부담처럼 와요. 근데 그 부담이 방향을 틀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 눌려있던 분들일수록 10월에는 밖에서 들어오는 말을 잘 들어야 해요. 낯선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확인할 가치는 있어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지금 내 짐 목록을 적으세요. 사람 때문에 드는 짐, 돈 때문에 드는 짐, 일 때문에 드는 짐, 가족 때문에 드는 짐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진짜 책임져야 할 것과 남이 책임져야 할 것을 나누세요. 여기서부터 이번 분들 운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새 제안이 오면 바로 거절하지 마세요. 조건을 확인하세요. 돈은 얼마인지, 시간은 얼마나 드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계약은 어떤지, 내가 손해보는 부분은 없는지 보세요. 확인하고 아니면 거절해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정리할 건 실제로 정리하세요. 연락처 하나를 지우든 자동 결제 하나를 끊든 안 쓰는 물건 하나를 버리든 기대하던 사람에게 연락 빈도를 줄이든 행동이 있어야 해요. 생각만으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치성을 드리고 싶다면 집안에서 오래 쌓인 물건 하나를 정리하세요. 특히 현관, 가방, 책상, 옷장 중 하나요. 오래된 짐이 많으면 마음도 계속 그 자리에 묶여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생활에 새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신령님께서도 꽉 막힌 곳보다는 비워둔 곳으로 새 기회를 보내십니다. 이번 분들 결과를 현실적으로 딱 말하면요. 9월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소식이 와요. 10월에는 그럼 어디로 갈까 하는 선택지가 보여요. 처음엔 불편하지만 움직이면 손해가 줄고 보상이 남아요. 계속 버티는 사람보다 정확히 정리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보태주세요. 이번 분들은 댓글에 내가 내려놓을 것 한 줄만 적어보세요. 말로 꺼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3번 고르신 분들 문자, 메일, 서류, 승인처럼 확인 가능한 답이 들어오네요. 말로만 듣지 말고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두세요. 3번 분들은 오늘 내용이 나중에 실제 문자나 문서랑 맞물릴 수 있어서 다시 들으면 더 또렷할 거예요. 붉은 마패함이 끌리신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감으로 느끼는 말이 아니라 공식적인 답, 확정된 조건, 누가 책임지는지가 적힌 내용이라서 그래요. 3번 분들, 여기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기다리던 답이 말로만 오는 게 아니라 문자, 메일, 서류, 통보, 승인 알림, 입금 일정, 계약 내용처럼 확인 가능한 형태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그냥 누가 잘 될 것 같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절차를 거친 답이에요. 맨 앞에 마패가 나옵니다. 회사, 기관, 학교, 관공서, 병원, 거래처, 계약 상대, 담당자, 윗사람, 결정권자, 이런 쪽에서 답이 들어오는 모습이에요. 그동안 질질 끌던 일이 있었다면 9월과 10월 사이에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커요. 3번 분들이 기다리는 건 이런 쪽일 수 있어요. 면접 결과, 합격 여부, 승인 문자, 서류 보완 요청, 계약서 수정본, 정산표, 입금 예정일, 환급 안내, 발령이나 이동 통보, 프로젝트 시작 여부, 병원 검사 결과, 행정 처리 결과, 이런 것들이요. 연애로 보더라도 상대가 감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약속이나 만남 날짜, 관계에 대한 입장을 말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보고 싶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보자가 있어야 합니다. 미안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할 게가 있어야 해요. 지난 자리에는 선비가 있어요. 3번 분들은 혼자 오래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을 수 있는데 속으로는 계속 계산했죠. 내가 더 기다려야 하나, 한번 물어봐야 하나, 내가 예민한 건가, 상대가 일부러 피하는 건가, 이 조건이 맞는 건가, 내 몫이 빠진 건 아닌가,
머릿속에서 계속 돌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만 길게 할 때가 아니에요. 확인해야 합니다. 내 서류가 접수됐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결과는 언제 나오는지, 돈은 언제 들어오는지, 상대가 말한 조건이 실제로 맞는지, 이걸 직접 확인해야 해요. 3번 분들은 예의 있게 묻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지금은 묻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어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행 상황 알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답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추가로 준비할 자료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부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일을 앞으로 움직이는 말이에요. 현재에는 사냥꾼들이 보여요. 찾는 사람이 유리해요. 가만히 앉아서 누가 챙겨주길 기다리면 늦습니다. 3번 분들은 정보를 찾아야 해요. 공지 확인하고, 메일함 보고, 스팸함도 보고, 담당자 연락처 확인하고, 계약서 다시 보고, 계좌 내역 확인하고, 주변 말도 들어야 해요. 여러 사람이 얽힌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 사람 말만 믿으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담당자 말과 공식 문서가 같은지 봐야 해요. 돈 문제에서는 상대 말과 실제 입금 내역이 맞는지 봐야 해요. 시험이나 결과 발표에서는 주변 소문 말고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해요. 관계 문제에서는 친구가 전한 말보다 당사자의 행동을 봐야 해요. 숨은 원인에는 엽전 3번 카드가 있어요. 이건 귓속말, 비공개 정보, 뒤에서 오간 말, 돈이나 조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뜻해요. 3번 분들이 아직 모르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늦게 전달될 수 있어요. 왜 나한테는 이제 말하지? 그걸 이미 정해놓고 이제 알려준 거야? 나 빼고 얘기가 된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숨은 정보를 잡으면 유리해져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조건이 뭔지, 내 몫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3번 분들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알면 챙겨요. 그 차이가 커요. 9월에는 말이 먼저 돌 수 있어요. 확정되지 않은 정보, 누군가의 귀띔, 담당자의 애매한 답, 주변 사람이 전하는 말, 아마 이렇게 될 거래. 아직 확정은 아닌데 내가 듣기로는 이번 주 안에는 뭔가 나온다던데 이런 말이요. 이 말을 듣고 바로 믿으면 안 됩니다. 9월은 정보 수집이에요. 10월이 확정 확인에 가까워요. 10월에는 마패가 강해져요. 공식 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문자, 메일, 서류, 승인 알림, 담당자 전화, 결과 발표, 계약서 수정, 입금 일정 이런 식으로 손에 남는 형태로 들어와요. 그래서 3번 분들은 10월에 들어오는 내용을 꼭 저장해야 해요. 캡처하고 메일 보관하고 통화했다면 문자로 다시 확인하세요. 말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상대가 말을 바꿀 수 있어요. 후반에는 꽝 사냥이 보여요. 생각보다 빨리 잡히는 일이 있어요. 걱정은 오래 했는데 막상 확인하면 답이 빨리 나올 수 있어요. 단, 준비된 사람에게 빨라요. 서류 준비해둔 사람, 질문 정리해둔 사람, 증거 모아둔 사람은 빠르게 잡습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연락이 오면 놓칠 수 있어요. 3번 분들은 미리 준비하세요. 신분증, 계좌, 서류, 계약 내용, 과거 대화, 필요한 파일, 증빙 자료, 이런 걸 한 곳에 모아두세요. 상대가 보내주세요 했을 때 바로 보낼 수 있어야 해요. 그때 우왕좌왕하면 순서가 밀릴 수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는 난방증장 전항이 있어요. 이건 늘어나는 쪽이에요. 선택지가 늘거나 돈이 늘거나 정보가 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늘 수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 다른 길이 있습니다. 한 회사만 보지 말고 다른 회사도 보세요. 한 거래처만 붙잡지 말고 다른 고객도 보세요. 한 사람 말만 믿지 말고 다른 의견도 들어보세요. 3번 분들은 여러 창구를 확인하면 더 나은 조건이 나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벌리면 안 돼요. 중요한 곳만 확인하세요. 세 군데 정도면 충분해요. 지금 가능성 있는 곳, 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곳, 조건이 현실적인 곳, 그렇게 좁혀서 보세요. 너무 많이 알아보면 오히려 결정이 늦어집니다. 결과에는 엽전 5번 카드가 있어요. 이건 내 몫을 챙기는 카드예요. 권한, 자리,
돈, 조건, 결정권이 보여요. 3번 분들은 이번 소식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돈이라면 정상 금액, 환급, 수당, 보상, 매출, 지분 같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일이라면 자리, 업무 범위, 담당권, 발령, 합격, 승인 쪽이고요. 관계라면 상대가 더 이상 애매하게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하지만 엽전 5번은 내가 챙겨야 내 것이 됩니다. 남이 알아서 챙겨주진 않아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빠지는 게 생겨요. 3번 분들은 숫자를 확인해야 해요. 금액, 날짜, 수량, 조건, 횟수, 기간. 말이 좋아도 숫자가 안 맞으면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안에 입금할게요 라고 하면 이번 달 언제인지 물어보세요. 곧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면 며칠쯤인지 물어보세요. 좋게 처리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어떤 방식인지 물어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누가 최종 결정하는지 확인하세요. 이건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몫을 지키는 거예요. 직장이나 취업으로 보는 분들은 9월에 말이 돌고 10월에 더 분명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면접 결과, 내부 이동, 프로젝트 결정, 계약직 전환, 급여나 조건 이야기, 윗사람의 통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번 분들은 실적이나 자료를 정리해 두세요. 누가 물어봤을 때 바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이만큼 했어요를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나 숫자로 보여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평가를 기다리는 분들은 본인이 한 일을 정리해 두세요. 몇 건 처리했는지,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누구와 협업했는지요. 윗사람이 물었을 때 열심히 했어요. 보다 이 건을 이렇게 처리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가 훨씬 강합니다. 돈으로 보는 분들은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같이 보여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나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에 실제로 남는 금액을 봐야 해요. 겉금액만 보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정산표가 오면 대충 보지 말고 항목 하나씩 보세요. 이상한 항목이 있으면 바로 물어보세요. 이 금액은 어떤 항목인가요? 수수료는 왜 이렇게 계산됐나요? 이런 질문은 꼭 필요해요. 연애나 인간관계로 보는 분들은 상대의 진짜 태도를 확인하는 시기예요. 3번 분들은 말보다 약속 이행을 보세요. 상대가 보고 싶다고 말하는 건 쉽죠. 그런데 실제로 시간을 내는지, 약속을 잡는지, 연락을 이어가는지 봐야 해요. 상대가 또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면 그게 답이에요. 반대로 지금까지 애매했던 사람이 실제로 날짜를 잡고 움직이면 관계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다만 처음부터 다 믿지 말고 확인해가며 보세요. 가족이나 지인 문제로 보는 분들은 누군가가 알고 있던 사실을 늦게 말할 수 있어요. 돈, 집안, 약속, 병원, 서류, 가족 행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감정부터 올라올 수 있지만 먼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누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뭔지, 돈이 들어가는지, 기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3번 분들은 특히 아는 사람이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조심하세요. 아는 사람일수록 말로 넘어가기 쉬워요. 하지만 9월, 10월에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록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든 일을 같이 하든 약속을 잡든 문자로 남겨야 해요. 그래야 관계도 덜 상하고 나중에 오해도 줄어요. 수혜는 백마 장군님이 계세요. 백마 장군님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을 밀어줘요. 3번 분들이 우물쭈물하면 기회가 지나가요. 반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알고 있으면 잡을 수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뭐든 잘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돈이면 얼마, 일이면 어떤 자리, 관계면 어떤 태도, 문서면 어떤 확정, 이걸 정해야 연락이 왔을 때 놓치지 않아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오늘부터 중요한 연락은 모두 저장하세요. 문자, 메일, 카톡, 통화 날짜까지요. 그리고 또 기다리는 답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한 번만 정중하게 확인하세요. 너무 여러 번 묻지 말고 딱 필요한 말만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소식이 왔을 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보다 조건이 정확한지 먼저 보세요. 조건이 정확하면 대응할 수 있어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책상 위와 가방 안을 정리하세요. 3번 분들은 서류운과 연락운이 같이 들어와서 흐트러진 곳에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나에게 필요한 답을 정확히 듣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신령님께서도 흐린 마음보다 분명한 마음을 더 잘 보십니다. 3번 분들 결과를 딱 말하면요. 9월에는 정보가 들어오고 10월에는 공식적인 답이 잡혀요. 말만 믿으면 손해고 기록 남기면 유리해요. 내 몫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조용히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문자 하나, 메일 하나, 숫자 하나가 여러분 편이 될 수 있어요. 꼭 이루고 싶은 마음 담아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3번 분들은 댓글에 내가 확인할 것 한 줄 남겨보세요. 적어두면 실제 연락이 왔을 때 덜 흔들립니다. 4번 고르신 분들 오래 끌던 일이 끝나는 소식이 오네요. 아쉽더라도 정리되면서 받을 것, 남는 것, 인정받는 건 있어요. 풀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4번 분들 이야기는 무겁게 시작하지만 끝에는 여러분이 챙겨야 할 현실적인 답이 나옵니다. 검은 판결패가 끌리신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은 더 이상 애매한 말로 버틸 수 없어서 그래요. 끝인지 아닌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가려져야 합니다. 4번 분들, 여기는 분명한 정리가 나와요. 좋게 말하면 마무리이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더는 미루기 어려운 결론이에요. 그동안 애매하게 끌던 일, 속으로는 끝났다고 느끼는데, 현실에서만 붙잡고 있던 일, 누군가가 계속 말을 흐려서 답답했던 일이 9월과 10월 사이에 정리될 수 있어요. 맨 앞에 판결하는 사람이 보여요. 이건 판단이에요. 끝나는 소식, 정리되는 소식, 결정나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질질 끌던 일이 있었다면 9월과 10월 사이에 마침표를 찍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처음엔 마음이 묵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번 분들은 쉽게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오래 참았고, 오래 지켜봤고, 내가 조금 더 하면 나아지겠지 하고 버텼어요. 뒤에는 제사가 있어요. 이건 가족, 집안, 오래된 의무, 책임감, 예전부터 내려온 문제를 말해요. 4번 분들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을 많이 떠안았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집안 문제면 마음이 약해지고 오래 알던 사람이면 또 한 번 봐주고요. 그런데 그게 쌓이면서 결국 내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현재에는 초상이 나와요. 이건 한 시기의 끝이에요. 무섭게 볼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예전 방식이 끝나는 카드예요. 관계든 일이든 돈이든 이전 방식으로 계속 끌고 가기는 힘들어요. 4번 분들이 기다리는 소식은 다시 예전처럼 하자보다는 이제 정리하자에 가까울 수 있어요. 9월, 10월 사이에 이런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결정 났어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더 이상 진행은 어렵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자 맡을 건 나눕시다.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계약은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됐어요. 이 문제는 이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처음 들으면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오면서 4번 분들은 더 이상 불확실한 상태에 묶이지 않아요. 숨은 원인에는 누군가의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이 보여요. 4번 분들이 겪은 일이 단순히 운이 꼬인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꼬인 부분이 있어요. 누군가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겼거나 4번 분들 입장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거나 뒤에서 말을 바꿨을 수 있어요. 책임을 여러분 쪽으로 넘긴 사람도 보입니다. 이걸 너무 무섭게 받아들이진 마세요.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말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었거나 돈 문제를 흐리게 했거나 책임을 여러분 쪽으로 넘겼거나 자기 잘못은 빼고 말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은 9월, 10월에 진실을 듣게 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왜 일이 이렇게 늦어졌는지, 왜 내가 불리한 입장이 됐는지 알게 되는 거죠. 이때 화가 날 수 있어요. 당연해요. 내가 참고 넘긴 시간이 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가 제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 화가 나죠. 하지만 4번 분들 여기서 싸움으로 가면 오래 끌어요. 필요한 건 정리예요. 감정 싸움을 길게 하지 말고 받을 것과 줄 것, 남길 것과 끊을 것을 분명히 해야 해요.
후반에는 현실적인 어른의 카드가 나와요. 정에 약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았는데, 그래도 한때 좋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매정한가. 이 말이 사범분들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좋았던 과거가 지금의 손해를 덮어주진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예요. 현실적인 어른은 이렇게 말해요. 실속을 봐라. 체면 때문에 손해보지 마라. 명분 없는 부탁은 거절해라. 내 생활을 먼저 지켜라. 이건 차갑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범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봐줬기 때문에 이제는 기준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외부 변수에는 돌아와 인정받는 카드가 보여요. 이건 좋습니다. 끝나는 일이 있어도 사범분들이 빈손으로 끝나진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는 여러분이 맞았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인정받는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일로 보면 성과 인정, 결과 발표, 합격, 좋은 평가, 돌아오는 제안이 될 수 있어요. 돈으로 보면 일부 정산이나 받아야 할 돈이 남아 있어요. 관계로 보면 시간이 지나서 상대가 후회하거나 주변에서 여러분 입장을 알아주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이 카드는 예전으로 돌아간다가 아니에요. 겪은 일을 들고 더 나은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범분들은 끝나는 것만 붙잡지 말고 이번 일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봐야 해요. 경험, 돈, 자료, 인정, 내 기준. 이걸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에는 엽전 10번 카드가 나와요. 이건 나눔과 흩어짐이에요. 사람들이 각자 갈 길로 가고 돈이나 책임이 나뉘고 오래 묶였던 일이 풀리는 모습입니다. 사범분들은 9월, 10월의 분배, 정산, 계약 종료, 역할 나누기, 가족 책임 분담, 관계 정리 같은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처음엔 아쉽지만 이게 지나야 내 생활이 가벼워져요. 돈 문제로 보면 받을 게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기대한 만큼 한 번에 다 받는 모양은 아닐 수 있어요. 나누어 받거나 일부만 정리되거나 조건이 붙을 수 있어요. 여기서 사범분들이 해야 할 건 감정적으로 다 필요 없어 하고 던지지 않는 거예요. 받을 건 받아야 해요. 마음은 정리하더라도 돈과 문서는 챙겨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쓴 돈, 같이 진행한 일의 정산, 가족 사이에서 낸 비용, 빌려준 돈, 계약 해지 후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대충 넘기지 마세요. 그냥 됐다 하고 넘기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받을 금액이 크지 않아도 기록은 남겨야 해요. 금액이 작아도 내 기준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연애나 인간관계로 보면 관계가 분명해져요. 상대가 계속 애매하게 굴었다면 이제 더 이상 흐리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상대가 책임질 사람인지 자기 편할 때만 찾는 사람인지 보입니다. 사범분들은 상대가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바로 풀리면 안 돼요. 미안하다는 말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바꾸는지 봐야 해요. 연락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달라진 게 없어요. 시간을 내고 약속을 지키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의미가 있어요. 가족 문제로 보면 오래된 문제가 정리될 수 있어요. 어른, 제사, 집안 행사, 돈 분담, 유산, 집 문제, 돌봄 문제, 가족 간 책임이 보입니다. 사범분들이 혼자 떠안으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라고 말해야 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혼자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죠. 나누어야 할 건 나누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일로 보면 프로젝트 종료, 담당 변경, 조직 개편, 계약 만료, 정산, 평가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사범분들이 해온 일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정리되면서 성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챙기세요. 내가 한 일 만든 결과, 받은 평가, 쓸 수 있는 포트폴리오, 계약 관련 문서. 정리되는 순간에 이것들을 챙겨야 다음으로 넘어갈 때 손해가 없어요. 수혜는 업신님이 계세요. 업신님은 집안의 재물과 복을 지키는 쪽이에요. 사범분들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생활 기반이에요. 내 돈, 내 집, 내 몸, 내 시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네 가지를 먼저 지켜야 해요. 마음 약해서 돈 빌려주고 대신 결제하고 보증 서고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비용을 떠안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9월, 10월에는 돈과 책임을 흐리게 나누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사범분들은 작은 돈도 대충 넘기지 마세요.
영수증, 이체 내역, 약속한 금액, 갚을 날짜, 받을 날짜, 이걸 확인해야 해요. 상대가 가족이든 연인이든 오래된 지인이든 똑같아요. 좋은 관계일수록 돈 문제를 더 분명하게 해야 오래 갑니다. 9월에는 끝나는 말이 먼저 올 수 있어요. 불편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통보를 들을 수 있어요. 10월에는 정리 방식이 구체화됩니다. 어떻게 나눌지, 언제 받을지, 누구에게 말할지, 무엇을 끊을지 정하게 돼요. 그러니 9월에 너무 무너지지 마세요. 10월까지 가면 사번분들이 챙길 몫이 보여요. 사번분들이 조심해야 할 말이 있어요. 좋게 좋게 하자. 이 말이 때로는 좋지만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좋게 좋게 하자는 말 뒤에 책임을 흐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좋게 하려면 분명해야 해요. 누가 얼마를 내는지,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 누가 무엇을 맡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요. 분명해야 관계도 덜 상합니다. 사번분들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참은 건 아무도 모르네. 왜 나만 손해봐야 하지?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마음을 감정으로만 두지 말고 기준으로 바꿔야 해요. 앞으로는 이런 행동은 안 받아준다. 이런 돈은 대신 내지 않는다. 이런 부탁은 바로 답하지 않는다. 이런 관계는 내 생활을 흔들면 멈춘다. 이렇게요. 한 가지 꼭 해보시면 좋을 게 있어요. 받을 것과 줄 것을 종이에 나눠 적으세요. 돈이면 금액을 적고, 관계면 내가 더 이상 해주지 않을 행동을 적고, 가족 문제면 내가 맡을 수 있는 범위를 적으세요. 그리고 또 필요한 증거는 지우지 마세요. 문자, 계좌 내역, 약속한 내용, 계약서, 사진. 감정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자료는 먼저 챙겨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번엔 내가 참으면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참아서 해결된 일이 아니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야 해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현관과 지갑을 정리하세요. 현관은 들어오는 길이고 지갑은 돈이 머무는 자리예요. 오래된 영수증, 안 쓰는 카드, 필요 없는 연락처, 낡은 메모를 정리하세요. 작은 정리 같아도 사번분들에겐 선 긋는 행동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흐리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사번분들 결과를 현실적으로 말하면요. 오래 끌던 일은 끝나는 쪽이에요. 그런데 빈손으로 끝나진 않아요. 받을 것, 인정받을 것, 남길 자료가 있어요. 사람은 흩어지고 책임은 나뉘지만 여러분은 오히려 본인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끝나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정리하면서 내 몫을 챙기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사번분들은 댓글에 내가 정리할 것 한 줄만 남겨보세요. 마음이 글로 나오면 더 이상 속에서만 돌지 않아요. 오늘 네 번호 모두 받습니다. 9월과 10월 사이에 들려올 소식은 번호마다 다르게 나왔어요. 1번 분들은 늦어진 연락이 다시 움직이는 쪽이에요. 2번 분들은 자리를 바꾸라는 소식이 들어오는 쪽이고요. 3번 분들은 문서나 승인처럼 확인 가능한 답이 잡히는 쪽이에요. 4번 분들은 오래 끌던 일이 끝나고 받을 것을 정리하는 쪽입니다. 오늘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하나예요. 말만 믿지 말고 확인하세요. 연락은 캡처하고, 돈은 날짜를 남기고, 문서는 저장하고, 사람은 행동으로 보세요. 좋은 말이 와도 확인해야 내 것이 되고, 불편한 말이 와도 확인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어요. 9월에는 말이 먼저 움직입니다. 누가 귀띔해주거나, 애매한 연락이 오거나, 불편한 사실이 보일 수 있어요. 10월에는 결과가 더 분명해져요. 그때는 흔들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고르신 번호와 기다리는 소식 한 줄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나중에 다시 와서 본인이 적은 말과 실제로 들어온 소식을 비교해 보시면 더 잘 보일 거예요. 간절한 소원 있으신 분들은 맞춤 부적이나 비방도 고정 댓글 카톡으로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식은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어오길 바랍니다. 성불하실 마음은 성불하시고 정리할 마음은 편히 놓으세요.
다음 풀이에서 또 뵐게요.